어김없이 지금의 2021년의 상황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네, 그 당시에는 저 북계 수장이 김일성이었죠. 네,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일성은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고 있거나 그를 견제할 세력이 나타나면 발견되는 쪽쪽 모조리 반동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숙청하고 오직 맹종하는 추종자들만이 판을 치는 독재 체제를 북한 땅에 굳혀왔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쏠리는 북한 주민들의 눈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 사회를 완전히 폐쇄해 놓고는 남한은 자본주의 독재 밑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 또는 남한에서 북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따위 터무니없는 말로써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 혁명의 터무니없는 말로써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약에 북한 사회를 개방체제로 바꿔 놓는다면 밀려닥치는 자유화의 물결로 김일성 체제는 하루아침에 밑바닥에서부터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1970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50년이 지난 세월인데 지금 북계의 상황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그대로 아닙니까? 벌써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김씨 똑같은 독재체제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 김시황도 다다. 네, 이러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이셨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서 북계보다 경제가 완전히 저들이 따라왔을 정도로 발전시켜서 북계가 적합통일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 현장에 저 공산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반공 민주 정신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놓으셨습니다. 1967년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3대 공적으로 생각한다.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말살하는 것이며 부정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친화력을 마비 저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신 분이셨습니다. 공산주의 다다. 김시황도 다다. 이 세 가지 적을 해결하시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바로 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문씨 정권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됐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어.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국 강병, 또한 지금도 옥중에서 4년이 넘도록 무건투쟁하시는 자유수호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됐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지만 매주 토요일 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저번 주 주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더욱 우리 애국심을 되돌아보고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으셨습니까? 6.25 전쟁 중에 저 북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총상이나 폭탄에 의해서 몸이 불편하게 되셨습니까? 또한 북계의 도발로 인해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군인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목숨 바쳐서 서해 바다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저 북계와 중공은 시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애국시인 빈손 시인님께서 현충일 당일날 시를 적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손 시인님께서 현충일 당일날 쓰신 애국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애국심을 담아서 혼을 다하여 애국시를 적어주시는 우리 빈손 시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6월이여 지은이 빈손 이름 모를 비목도 사치였던 전선의 골짜기 달빛이 수위가 되고 별빛이 조기가 되고 산새 울음소리가 애국이 되니 이만한 장래도 드물겠지. 군번은 총알이 박혀 박살이 났고 철문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회수가 불가능하다. 총알 떨어진 내 키만한 총에 착검을 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6탄전 돌격 명령을 기다린다.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는 인민군 북계군 떨거지들이 마치 재래식 똥간의 구더기 같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여
깽가리와 피리와 징을 울리며 제놈 동지들 시신을 깔아뭉개며 미친 듯 밀려온다. 이내 전술이다. 전술이랄 것도 없다. 그냥 떼죽음이다. 17살 아니 그 아래 것들도 부지리수다. 어떤 놈이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나.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 뒹굴고 고지가 비명소리로 가득 차 지옥이 따로 없다. 겁먹은 신병은 생사도 구분 못하고 쫄다고 살피는 병장은 이미 목이 쉬어 소리치지 못한다. 6월이다. 이 땅을 유린하러 공산당들은 새벽을 흔들었다. 피난민, 부모 잃은 아이들,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 시체 더미를 파헤친다. 비극은 새벽에 찾아왔다. 아침에 먹으려고 창가에 걸어든 말린 생선 대가리는 이미 포탄에 맞아 흔적도 없다. 민족이여,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 공산 사회주의 악령을 몰아내자. 한 숟가락 밥이 아깝고 물 한 모금도 낭비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깃발을 굳게 지키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의와 불의가 동행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교제할 수 없다. 기대도 하지 말라. 숟가락도 걸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공산 사회주의는 악령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6월이다. 다시 한번 수습하자. 낮아진 곳은 높이고 높여진 것은 낮게 하여 공평케 하자. 평화의 노래를 부르자. 태극기에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깃발을 높이 세워라. 힘차게 흔들어라. 기산 나팔을 불어 모두를 깨워 용사가 되게 하자. 승리의 귀가를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2021년 6월 6일 66번째 현충일. 네,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6.25 당시의 상황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국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게 지켜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과 새마을 정신으로 이 경제가 발전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자유통일할 수 있음을 믿었던 많은 국민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부지런히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새마을 정신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들과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며 싸우자, 싸우며 일하자.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저 사회주의 공산자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이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계속해서 이뤄내면서 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하신 말씀입니까? 또한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구호입니까? 일하며 싸우자. 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렵게 구한 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문인협회에 등단되어 있을 정도로 글 쓰시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글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도 발행을 하셨었고요. 19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네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님의 사상이나 그런 인생관, 정치관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를 모아서 책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고 시장을 열심히 검색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책을 얼마 전에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일기 중에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당의 당대표 선출을 보시고 많은 실망감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또 한 번의 그런 좌절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국진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국진당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누가 준 겁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5년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하나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사기 탄핵을 외친 진정한 태극기 사랑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진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만연히 드러나게 되어서 더 힘차게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07년 8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입니다. 그 당시 2007년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70세신데요. 56세 때 어떤 일기를 쓰셨을지 궁금하시죠? 네. 2007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장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참으로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나들면서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한 고비를 지나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인내를 해야 했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이 밀려오는지에 대해 많은 고뇌를 하곤 했다. 부모님도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다 가셨고, 나는 그분들이 가신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 내 개인의 삶처럼 나의 정치 인생도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순간도 정말 어려운 상대를 만나 힘겹게 선거를 치렀고,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결심의 순간에서도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대표가 되고 나서도 그야말로 힘든 나날과 역경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준 고마운 국민들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길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나 자신의 이익이나 그 어떤 기득권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당대표로서의 공천권, 재정권, 인사권 등 그 어떤 대표의 기득권도 포기하였다. 항상 나보다는 당을 살리는 것만 생각했고, 오직 국민과 나라의 앞길을 걱정해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나에게 닥친 피습 사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 나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위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분명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그 뜻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우리 국민들과 희생당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보내며 하루빨리 외교적인 문제를 잘 풀어서 모든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 드린다. 네, 이 일기가 2007년 8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56세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옥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더 단단해지셨을까요? 아픈 몸으로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저들이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죄가 없음을 무건투쟁으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자유,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국민들,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5년간 탄핵 무효를 외치시고 사기 탄핵을 외쳐왔던 국민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옥중에서 나오셨을 때 분명 국민분들께 보답하기 위하여 저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진정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뤄내셨던 대한민국을 이을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잠시 정치적 행보가 멈추신 것 뿐이지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일기를 읽어나가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속 깊은 인생관과 매우 강한 정신력, 인내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처음 언급했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을 제일 잘 이어받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되새기고 되새겨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몸이 아프신 중에도 저 옥중에서 무건투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공모하고 부역했던 세력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없는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없는 것을 만들어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경제 공동체여서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럼 저도 지금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만들면 저도 지금 이 시간 감옥 가야 합니다. 얘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는 여러분들께서 10만 명이 넘는 그 반대되는 청원에 또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근데 이제 국적법, 이 국적법도 좀 심각한데요. 이거는 지금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짤막하게 이 국적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1인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일자 기사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그래서 4월 26일 한국 영주